저도 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. 이게 얼마 올랐더라. 하여튼 2000%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. 진짜요? 가격 대비. 와, 그런 게 있구나. 이런 장에서도. 그래서 이런 장에서 M&A가 잘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. 그래서 올해는 어디가 M&A란 거예요? 신재생 에너지, 수소, 뭐 여행사 이런 것도 리오프닝 이런 거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인공지능 로봇, 그다음에 국민주도 이렇게 한 번씩 다 차트까지 꼼꼼하게 한번 짚어주셨는데 지금 한 여윳돈으로 한 1억 정도 있다면 어떻게 운용을 하면 좋을까요? 일단 지금 자리상으로 이제 보면 현금은 최소 30% 이상은 가져가야 되는 자리인 것 같고요. 만약에 좀 더 과열로 치닫는다면은 50% 이상 현금을 더 올라간다면 2,500 뚫고 가면 갈 때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중을 줄일 것 같아요. 40% 늘렸다 올라갈 때마다 뭐 아니면 100포인트마다 뭐 예를 들면 뭐 40% 50% 좀 줄였다가 물론 뭐 종목에 따라 차별성은 있겠죠. 뭐 그런 전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저기 현재 또 달러 미국채나 이런 것들이 4%대니까 좀 그전에는 환율이 1,400원대라 가지고 추천을 안 드렸는데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고 환율이 1,200원대에 있다면 미국채를 장기 국채를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줄여서 오히려 장기 국채를 좀 모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미 장기 국채를 모아놨다가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금리 인하기가 오면 그거 팔아서 다시 주식을 사 모아는 전략이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지금 그러면 이제 그 종목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. 몰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주를 좋아하니까 소형주를 좋아하니까 사는데 올해는 특히 저는 이렇게 약간 지수가 이렇게 결국은 저를 박스피라고 보는 거죠. 올랐다 갔다 왔다 갔다 결국은 금리 인하기까지는 뭐 대형주나 이런 것들이 크게는 못 간다고 보는 거예요. 크게는 뭐 가더라도 많이는 못 가고 대신 이제 금리 인하하고 사이클링이 한번 올 때 크게 갈 수 있다. 그렇게 본다면은 중소형주들이 많이 움직이겠죠. 그 중간중간에. 물론 올해도 중소형주들이 많이 움직였지만 그리고 또 올해 핫한 게 뭐냐면 아마 M&A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. 특히 뭐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고. M&A가 왜 많이 일어나냐면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지. 최고의 호재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 그다음에 턴어라운드 또 하나가 뭐냐면 M&A예요. M&A인데 그 M&A가 왜 올해 많이 일어나냐면은 올해 법안이 통과된 게 하나가 2024년부터 M&A를 하려면 소액주주까지 다 사줘야 된다. 51%까지는 취득해야 M&A를 할 수 있다. 이런 이제 법안이 통과됐어요.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올해 안에 아니 사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제 소액주주까지 사서 사주려면 더 비싸게 사야 되잖아.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소액주주까지 하려고 하면 내 거를 비싸게 못 팔고 싸게 팔아야 되니까 이게 올해는 이제 궁합이 맞아 떨어져서 올해 아마 M&A 장세 M&A가 되면 누구한테 피인수되는 회사가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있거나 또 좋은 회사면 주가가 최근에 뭐 인수되면 막 엄청나게 올라가듯이 예를 들면 뭐 어디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긴 한데 여기도 아마 배도 리포트를 했나 하이드로리튬.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 이게 M&A가 되면서 리튬 회사로 변신되면서 저도 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. 이게 얼마 올랐더라. 하여튼 2000%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. 진짜요? 가격 대비. 그런 게 있구나. 이런 장에서도. 그래서 이런 장에서 M&A가 잘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올해는 어디가 M&A란 거예요? 그러니까 뭐 리튬 하는 회사가 여기를 이제 사가지고 사가지고 리튬이라는 그걸 갖다 붙인 거죠. 자기는 리튬을 그걸 하겠다고 갖다 붙이면서 재료로 써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업이 연속성이 있는지 문제는 모르죠. 근데 리튬은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니까 리튬은 없어서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금량도 오른 것도 어떻게 보면 리튬 광산을 개발한다면서도 뭐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M&A도 눈여겨봐야 된다. 그래서 일단 종목 내가 봐서 시장보다도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.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봐오던 업종 아니면 내가 자신 있는 업종 나는 이 회사는 안 망할 것 같아. 그러나 지금 저평가 됐어. 이런 자기 확신이 드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. 그냥 그런 거는 계속 사모아 가시면 되고 뭐 그런 걸 흔들리지 말고 뭐 그 대신 이제 리포트를 많이 봐야 되겠죠. 보고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. 그래야지 떨어질 때도 버티고 더 살 수 있는데 자기가 확신이 없는 종목은 다 날려라. 다 날리고 확신이 있는 종목이다. 그래서 뭐
확신 있는 종목을 이제 골라야 되는데 오늘 얘기해 주신 것들 중에서도 공부 열심히 해서 네. 하면은 그 중에서 확신 있는 종목들이 나오겠죠. 그럴 수 있습니다. 네, 신재생 쪽, 네. 유행사 이런 것 등등등. 네. 그다음에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게 네. 그 요즘 좀 트렌드가요. 네. 바뀌었대요. 그 2020년도에는 부자 되는 거. 네.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손해를 보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가 평범하게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신대요. 그래서 출판사 책들이 약간 소확행 같은 거 있잖아요. 그쪽으로 다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로써 이제 본전만이라도 하면 좋겠다. 그래서 좀 뭐 노후와도 좀 연결돼 있는 것 같고,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미래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고민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네. 그분들께 좀 한 말씀. 예. 진짜 특히 너무 노후를 생각하시는 분들. 네. 그러니까 뭐 저도 어떻게 보면 흑수저에서 이렇게 됐는데 제일 이렇게 노후를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.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돈이 일을 해서 내한테 계속 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. 네. 뭐 재고로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우리가 손쉽게 하는 게 연금이잖아요. 연금은 뭐 다 기본 국민들이 다 들고 있는 거고, 연금은 이제 노후를 생각해서 들어서 연금 나중에 노후에서 받는 거고, 그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.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더 추가적으로 더 많이 뭐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건물을 사서 아니면 주식에 배당을 사서 받다든가. 최근에도 또 이게 배당도 주고 사주 속하고 이런 회사들이 주가도 오르고 꼭 먹고 알 먹고 있는 주식들이 최근에 깨 있었거든요. 뭐 예를 들면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 차익도 그렇고 배당도 받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안전한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 꾸준하게 사모아도,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배당률이 나쁘진 않잖아요. 2, 3%대도 나오니까 그 꾸준하게 배당도 받고, 그럼 그게 이제 내가 월급 받아서 계속 근데 계속 걔들이 성장을 더 해나간다면 배당률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배당을 잘 주는 기업, 아니면 이제 배당을 잘 줄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다 보면, 지금은 배당을 안 줬는데 나중에 되면 내가 그런 경우 있어요. 옛날에 샀는데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. 근데 주가는 매년 10%씩 배당을 받는 거지. 그래서 쌀 때 샀으니까 10%씩 받으니까 그럼 매년 10%씩 배당 받고 주가는 뭐 최소 따블이 올라가 있고 이런 기업들이 계속.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저 예전에 샀다 보면 또 매년 10% 20%씩 배당을 받는 거죠. 그래서 싸게 사는 게 중요하고, 그다음에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, 그렇게 너무 수익률에만 집착하지 마시고, 또 때로는 회사에 결국은 회사가 수익이 잘 나서 배당을 주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그게 이제 결국 성장성으로 가면서 주가 차익도 되는 건데, 사람들은 배당에 대해서 너무 간과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기업들도 많이 바뀌어야 돼요. 자기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월급만 많이 챙겨가고 주주들한테 환원 안 하는 기업들이 많았는데, 최근에 좀 많이 트렌드를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. 주주 환원들을 많이 해주고, 또 현 정부도 그걸 적극 장려하고 있고, 또 기업들도 조금씩 바뀌고 있으니까 이제 배당 정책이나 또 주주 환원 정책을 많이 하는 기업들을 잘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대표님,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. 제가 투자를 오랫동안 이렇게 해보면서 이렇게 한 번에 뭐 이렇게 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다 기다려서 기다림이 미학이지 않을까. 뭐 얼마나 기다리셨어요? 뭐 진짜 뭐 많이 기다린 거는 뭐 7년, 10년 기다린 것도 있고, 뭐 예를 코리아에서 이런 것들도 몇 년, 3년에서 5년 이상 기다렸던 것 같고, 뭐 예를 들면 이게 주식이라는 거에 다 한 번에 가지는 않더라는 거죠. 그래서 때로는 이제 사서 기다려서. 중소형주도 막 3년씩 기다려야 되나요? 더 그렇죠. 왜냐하면 이게 그런 테마가 내한테 바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.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도 로봇주를 한 15년 전에 투자를 했어요. 로봇 세상에 온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빨리 투자를 했는데, 그래서 지금이야 겨우 열리고 있는 거잖아. 지금도 아직 사실은 뭐 시작도 안 한 로봇이잖아요. 로봇도. 근데 지금도 사실은
그때 내가 투자를 하면서 깨달았던 거는 뭐 계속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 로봇은 하드웨어는 엄청 쉽다는 거죠. 하드웨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. 결국은 이게 뇌예요.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그렇게 뭐 최근에 뜨는 게 결국은 AI가 뜨잖아요. 이 AI지 이거는 하드웨어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대기업들이 다 할 거예요. 할 거고 이제 이 뇌를 어떻게 만드냐 이거 명령하고 그다음에 아까 뭐 챗GPT라든지 뭐 말을 어떻게 받아치고 결국 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게 이제 내가 핵심인 거지 나머지는 하드웨어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내가 보기에는 현대, 삼성, LG 뭐 두산 뭐 다 뭐 이렇게 다 할 거예요. 뭐 서로 이제 좀 있으면 배터리 3사처럼 뭐 그런 시대가 올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내다. 그래서 이 투자는 결국은 미래를 좀 빨리 읽고 그걸 사서 근데 나 생각해 보니까 그게 생각보다 내가 빠를 때가 많더라고. 그것도 물론 책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요즘 유튜브나 자료들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 대신에 바로 안 오는 경우들이 나는 내한테는 대부분 이거다 하고 샀을 때 바로 한 거는 그러고도 큰 돈이 안 되고 물론 많이 못 샀으니까 근데 한 2, 3년 묵혀서 이렇게 간 것들이 대신 기다렸다 보니까 더 많이 사게 돼서 크게 수익이 난 적이 많아요. 그래서 주식은 누가 또 얘기했죠. 주식을 사놓고 10년 동안 수면제를 먹고 자라는 것도 있는데 그 코스톨라니 안드레 코스톨라니 그래서 그만큼 주식은 내가 해보니까 기다림의 위약이지 않나. 기다리다 보면 그 대신에 그 기다린 만큼 더 큰 수익을 남겨주더라. 뭐 우리 회사에도 뭐 다치고 이렇게 그 돈을 이미 트레이더로서 돈 버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트레이더로서 그걸 제 같은 경우에 그 짤짤이라 그래요. 짤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막 풀려놨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해가지고 3, 4년 한 번 이렇게 많이 사서 뻥 튀긴 게 좋아요. 더 쉽고 더 내가 봐서는 더 쉽고 스트레스 안 받고 더 좋더라는 거죠. 그래서 좋은 주식을 사서 기다리다 보면 그거 꼭 내가 좀 운이 좋으면 좀 빨리 오기도 하는데 자기 운하고도 좀 겹치는 것 같아요. 물론 섹터가 이게 빨리 오는 게지만 그 섹터가 빨리 오는 것도 내 운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. 네. 운하고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자금과 시중에 시중에도 자금에 대한 때가 있고 또 그런 섹터에 대한 테마가 불 때도 그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런 게 이제 빨리 오고 안 오고는 뭐 좀 운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림의 미학이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래서 기다리려면 또 많이 기다리려면 첫 번째가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건강 관리 잘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게 뭐 저도 인생 철학이고 뭐 회피하지 않나. 뭐 투자를 하는 것도 이렇게 행복해지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좀 투자를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지만 좀 행복한 마음으로 또 건강한 체력으로 있다 보면 좋은 일이 있다고 확신합니다. 최소한 3년은 기다려야겠다 이런 마음가짐 뭐 가정 정도 가지면 좀 무난할까요? 최소에 그런 생각을 3년 정도. 네 맞아요. 그게 참 너무 급한 것 같아요. 그때도 전에도 뭐 마지막에도 저번에 나왔을 때 삼성전자 카카오 얘기할 때도 3년에서 5년 기다리는 생각으로 지금 사다니까 사면 그런데 지금 벌써 많이 오른 거는 40% 50% 올랐고 그러네요. 그러니까. 대표님 감사합니다. 그럼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두배 분리 TV에 슈퍼게임이 배진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